화요일 오후였어요. 재택 근무 중이었습니다. 설계 도면을 검토하다가 점심을 먹고 나니 집중이 안 됐어요. 문득 처제 은경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자꾸 이러는 거예요. 아내를 1년 전에 잃고 그 후로 처제가 자주 집에 와서 챙겨줬습니다. 반찬도 만들어주고 청소도 해주고 언니 대신이라고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처제가 자꾸 눈에 밟혔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년 넘게 이런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자꾸 이렇게 됐어요. 눈을 감고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하지만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몰입해 있었거든요. 형부. 처제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췄어요. 의자에 앉아 있는 저. 급하게 가리는 제 손. 당황한 얼굴. 처제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쿵.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처제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저도 온몸에서 열기가 확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황혼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상현입니다. 올해 55이에요. 1년 전 제 인생의 전부였던 아내 수진이를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한다며 나갔던 아내가 저녁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48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내. 25해를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어버렸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내의 관을 바라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이야기하던 사람이 저 안에 누워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어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거실 불을 켜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엌에 가도 침실에 가도 어디에도 아내가 없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건축 설계 사무소였는데 다행히 직원들이 잘 꾸려나갔어요. 저는 그저 출근해서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퇴근하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도 먹을 게 없었고 빨래는 쌓여만 갔습니다. 대충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켜놓고 있었어요.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조용한 게 견딜 수 없어서 소리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옆자리가 너무 비어 있었어요. 습관적으로 손을 뻗으면 아무도 없었고 어둠 속에서 혼자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잠들곤 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매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을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하나.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회사 일도 집도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처제 은경이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은경이는 저보다 3살 어린 쉰둘이었습니다. 아내의 동생이에요. 5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요가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가끔 집에 놀러 왔었어요. 자매 사이가 좋아서 자주 연락하고 만났죠. 은경이는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내 냉장고에 넣기 시작했어요. 김치, 된장찌개, 멸치볶음, 계란말이. 제가 좋아하던 반찬들이었습니다. 아내가 자주 만들어주던 것들이요.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은경이가 돌아서서 저를 봤습니다. 뭐라고 말하려다가 그냥 웃었어요. 슬프면서도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처제 앞에서 우는 게 창피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경이가 다가와서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 손길이 언니와 비슷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은경이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서 기다려줬습니다. 그날 이후로 은경이는 자주 들렀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였어요. 퇴근길에 들러서 반찬을 채워주고 가끔은 청소도 해주고 쌓인 빨래도 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했어요. 처제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싶었거든요. 하지만 은경이는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요. 언니 생각이 나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혼자 살아서 외롭고 형부를 챙기는 게 위로가 된다고요. 은경이의 집은 제 아파트에서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같은 구에 살고 있어서 왕래하기 편했어요. 석 달쯤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처럼 하루 종일 멍하니 있지 않게 됐어요. 은경이가 올 시간이 되면 집을 조금 정리하고 은경이가 해준 반찬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가끔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어요. 회사 일도 조금씩 손에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맡고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다녔어요. 여전히 아내 생각은 났지만 예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반년쯤 지났을 때부터였어요. 은경이를 보는 제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처제로만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자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은경이가 집 청소를 도와주러 왔어요. 편한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이었는데 요가 강사라서 그런지 몸매가 정말 좋았습니다. 52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탄탄하고 건강해 보였어요. 창문을 닦느라 손을 뻗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티셔츠가 살짝 올라가면서 허리선이 드러났어요. 매끈하고 잘록한 허리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처제인데. 그날 이후로 자꾸 은경이가 눈에 밟혔습니다. 주방에서 요리할 때 뒷모습, 소파에 앉을 때의 자세, 웃을 때 입가의 보조개. 모든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억지로 안 보려고 해도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갔습니다. 더 문제는 은경이가 아내와 닮았다는 거였어요. 얼굴형도 비슷하고 목소리도 비슷했습니다. 가끔 뒤에서 부를 때면 순간 착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아내를 그리워하는 건지 은경이를 의식하는 건지 제 감정이 헷갈렸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기가 힘들어졌어요. 1년 넘게 잠들어 있던 욕망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55이지만 저는 아직 그런 게 필요한 나이였어요.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은경이 생각이 자주 났어요. 오늘 올까? 저녁에 뭘 해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하는 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예전에는 집에 가기 싫었는데 이제는 빨리 가고 싶어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컸습니다. 이건 아내에 대한 배신 아닐까? 그것도 처제한테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말이 되나? 자책하면서도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은경이가 집에 와서 김치찌개를 끓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자꾸 주방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게 됐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저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 왠지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그리웠구나. 혼자 있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온기였습니다. 식사를 함께 하면서 은경이가 물었어요. 요즘 좀 어때요? 예전보다는 괜찮아 보이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와줘서 그런가 봐. 정말 고맙다.
은경이가 빙그레 웃었어요. 저도 좋아요. 혼자 있는 것보다.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몇 초간 서로를 바라봤어요. 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은경이가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 일은 화요일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재택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설계 도면을 검토하다가 점심을 먹고 나니 몸이 나른해졌습니다. 커피를 마셨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문득 은경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자꾸 이러는 거예요. 일하다가도 샤워하다가도 언제든 은경이가 떠올랐습니다. 지난주에 웃던 모습, 요리하던 뒷모습, 소파에 앉아있던 자세.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1년 넘게 이런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자꾸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걸 떠올려 보려 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자꾸만 은경이가 떠올랐어요.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몸은 솔직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은경이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용히 들어왔어요. 오늘 일찍 끝나서 왔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은경이는 제가 재택 근무 중인 줄 알았어요.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반찬을 채워 넣으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 휴대폰이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는데 진동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은경이가 깜짝 놀라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회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급한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은경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두드렸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혹시 이어폰을 끼고 집중하고 있나 싶어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제 모습을, 급하게 가리려는 제 손을, 당황한 제 표정을, 모든 걸 다 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은경이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입을 벌린 채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얼어붙었어요. 온몸에서 열기가 확 올라왔습니다. 부끄러움과 당혹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은경이가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문틀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것처럼 황급히 문을 닫으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문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몇 번 시도 끝에 겨우 문을 닫았어요. 복도로 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멀어지는 발걸음. 그리고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쾅. 은경이가 나간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얼굴에서 열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어떡하지? 은경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들었어요. 회사에서 온 부재중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은경이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사과해야 하나? 아니면 시간을 두는 게 나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결국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은경이가 가져온 반찬통들이 주방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려다 만 것들이었어요. 저는 그 반찬통들을 하나씩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은경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틀에 한 번은 연락이 왔었는데 완전히 잠잠했습니다. 당연한 거였죠. 그런 걸 봤는데 어떻게 연락하겠어요? 저도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나 문자를 쓰다가 지웠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아니야. 오해 마세요. 이것도 아니고.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못했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직원들과 회의를 해도 도면을 검토해도 머릿속은 온통 은경이 생각뿐이었어요. 그날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은경이의 놀란 표정, 새빨개진 얼굴, 떨어뜨린 휴대폰 소리. 집에 돌아와도 허전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면 은경이가 마지막으로 채워준 반찬들이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먹을 때마다 은경이 생각이 났어요. 언제 또 와줄까? 아니, 이제 안 오려나.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은경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던 모습, 요리하던 모습, 그리고 그날 놀라던 모습.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잠들곤 했어요. 나흘째 되는 날 용기를 냈습니다. 간단하게 문자를 보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그 한 줄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뭐라고 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은경이가 제 문자를 읽지 않은 거였어요. 아니면 읽고도 답장하지 않은 건지. 이틀을 더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체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 끝인 거야. 은경이가 더 이상 오지 않을 거야. 당연한 일이지. 그런 걸 봤는데 어떻게 오겠어. 일주일째 되는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소주 한 병을 거의 다 비웠습니다. 취기가 올라왔어요.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경이었어요. 문자가 아니라 전화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은경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긴장한 것 같았어요. 숨소리가 약간 빨랐습니다. 그날 밤 11시 은경이가 집에 왔습니다. 전화로 이야기하다가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 한 거였어요. 저도 그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자나 전화로는 제대로 사과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현관문이 열렸어요. 은경이가 들어왔습니다. 편한 후드티에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 조금 피곤해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잘 못 잔 것 같았어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경이도 말없이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변명의 여지가 없어. 은경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노크도 없이 들어간 게 잘못이죠. 조용히 들어왔다가 갑자기 문을 연 거니까. 아니야. 내가 문을 잠갔어야 했어. 저희는 서로에게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둘 다 잘못은 아니었어요. 그냥 불운한 타이밍이었을 뿐이죠. 은경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며칠 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화가 난 건 아니에요. 그냥 당황스러웠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 은경이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다니. 은경이가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형부도 남자시고 혼자 계시는데 1년 넘게 그런 게 없으셨을 텐데. 말하면서도 은경이는 시선을 바닥에 두고 있었습니다. 저도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은경이가 이렇게 이해해주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고마워. 이해해줘서. 은경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입술을 깨물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말끝을 흐렸어요. 뭐? 은경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요즘 그래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은경이도 저랑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혼하고 5년 동안 혼자 살았다고 했죠.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거실에는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어요.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창문을 스쳤습니다. 묘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은경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 솔직하게 물어봐도 될까요? 물어봐. 은경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저 생각하면서 그러셨어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에 걸렸고 솔직하게 말하자니 더 큰 오해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그랬어. 은경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는 내 처제고 수진이 동생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은경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저도요. 뭐라고? 저도. 형부 생각했어요. 그날 본 후로. 자꾸. 은경이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은경이도 저를 생각했다니. 이건 뭐지? 이 상황이 뭐지?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팽팽한 긴장감도 흘렀습니다. 은경이가 먼저 일어났어요. 저, 이만 갈게요. 너무 늦었네요. 황급히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도망가듯 현관으로 향했어요.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은경아. 네. 은경이가 현관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요. 은경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혼란스러워요. 형부도 저도 둘 다 외롭고.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언니 생각하면.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맞아. 수진이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처제와 이런 감정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였죠. 은경이가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말했어요. 며칠. 시간 좀 주세요. 생각 정리할게요. 그렇게 은경이는 나갔습니다. 저는 닫힌 문을 한참 바라봤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경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생각을 정리할 시간. 하지만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은경이 생각이 더 많이 났습니다. 그날 밤 은경이가 했던 말들, 떨리던 목소리, 붉어진 얼굴. 자꾸 생각하면서 그러셨냐는 질문. 그리고 자기도 그랬다는 고백. 회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직원이 보고를 해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해도 집중이 안 됐어요. 머릿속은 온통 은경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목요일 밤이었어요.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은경이었어요. 내일 저녁에 시간 되세요?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해요. 저는 얼른 답장했습니다. 그래. 몇 시에 올래? 7시요. 제가 안주 준비할게요. 다음 날 저녁 7시. 은경이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화장도 연하게 했어요. 우리는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치즈와 과일을 접시에 담았어요. 평소 같으면 자연스러운 일인데 오늘은 모든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맥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은경이도 천천히 마셨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술만 마셨습니다. 은경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 저 며칠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그랬어.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을 속일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며칠 동안 생각했는데 답이 안 나왔어. 은경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진지함과 망설임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잘못된 거 아는데. 그치죠? 알아. 수진이한테도 미안하고 주변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지도 알아. 근데요. 은경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너무 외로워요. 이혼하고 5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처음엔 괜찮았어요. 자유롭고 좋았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집에 돌아가면 너무 조용해요. 나도 그래. 아내 떠나고 1년 넘게 혼자 살았어. 매일 텅 빈 집에 돌아오는 게 너무 힘들었어. 은경이가 와주기 전까지는. 은경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형부네 오는 게 좋았어요. 밥 차려드리고 같이 이야기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좋았어요. 언니 대신이라는 생각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여자와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지. 제가 은경이의 말을 이었습니다. 은경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형부를 그냥 형부로만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우면서도 뜨거웠어요. 형부,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저는 솔직히 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도 그래. 은경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이미 내가 내 일상이 됐어. 은경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언니 친구들이 알면, 가족들이 알면 다들 손가락질 할 거예요. 알아. 근데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부드럽고 작은 손.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 조심스럽게 시작해봐요. 은경이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서로 위로하면서. 안 될까요? 저는 은경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취기가 살짝 올라왔습니다. 은경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제 얼굴도 화끈거렸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은경이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은경이의 향수 냄새가 났어요.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향기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은경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은경이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고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만 켜져 있었어요.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습니다. 은경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은경이의 눈동자가 반짝였어요. 촉촉하게 젖은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은경이도 눈을 감았어요. 우리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운 감촉이었어요. 1년 넘게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어요. 살짝 입술을 맞추고 떨어지고, 다시 맞추고 떨어지고, 서로 확인하듯이 정말 괜찮은 건지
후회하지 않을지. 하지만 점점 깊어졌습니다. 은경이가 제 목에 팔을 감았어요. 저는 은경이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키스가 길어졌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은경이가 제 입술에서 떨어져 속삭였어요. 방으로 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침실로 향했어요. 손을 꽉 잡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은경이도 저도 침실 문을 닫았습니다. 조명을 켜지 않았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은경이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다시 한번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더 간절히. 1년 넘게 억눌러 왔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은경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침대에 함께 누웠어요. 서로를 끌어안고 키스하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무섭지 않아요. 같이 있어요. 그런 말들을.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어요. 사람의 체온, 부드러운 손길, 함께 나누는 숨소리. 모든 게 그리웠던 것들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었어요. 은경이를 끌어안은 채로. 은경이의 머리에서 샴푸 향기가 났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편안하게 잠든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은경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조금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52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은경이도 눈을 떴습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후회하는 건 아닐까? 서로 그런 눈빛으로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은경이가 먼저 웃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저도 웃었어요. 좋은 아침. 그날부터 우리의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은경이는 거의 매일 왔어요. 요가원 수업이 끝나면 바로 제 집으로 왔습니다.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고 설거지를 하고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봤어요. 평범한 부부의 일상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부부가 아니었죠. 하지만 그렇게 느껴졌어요.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러 갔어요. 대형마트에서 카트를 끌며 이것저것 담았습니다. 은경이가 필요한 것들을 고르고 저는 옆에서 카트를 밀었어요. 가끔 은경이가 이거 어때요 하고 물으면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마트에서는 그냥 부부처럼 보였을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50대 부부가 장을 보는 평범한 모습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함께 요리를 했어요. 은경이가 주로 했지만 저도 거들었습니다. 채소를 씻고 고기를 썰고 양념을 넣고 함께 만든 음식은 더 맛있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은경이는 요가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행복했습니다.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침실로 향했어요. 처음처럼 조심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익숙해졌어요. 어떻게 만져야 좋아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깊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은경이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은경이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말했어요. 행복해요. 저도 속삭였습니다. 나도. 정말 행복했어요. 2달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주말 우리는 함께 근교로 드라이브를 갔어요. 은경이가 가고 싶다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강원도에 작은 호수가 있는 곳이었어요.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은경이가 조수석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옛날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호수에 도착했어요. 평일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호수를 따라 산책로가 있었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기 공기 정말 좋다. 은경이가 크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러게요. 서울이랑 완전 다르죠. 저도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맑은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어요. 벤치에 앉아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잔잔한 수면에 하늘이 비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은경이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은경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형부. 응?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 은경이를 봤어요. 은경이가 호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외로움을 달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로 위로하는 거. 그 정도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어. 근데요. 은경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단순히 외로워서가 아니라 진짜로. 은경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래.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은경이를 사랑하게 됐어. 처음에는 아내 대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야. 은경이 자체를 사랑해. 은경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요? 정말. 나도 내가 없으면 안 돼. 우리는 벤치에 앉은 채로 키스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우리 둘뿐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왔어요. 근처에 작은 펜션을 예약해뒀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연인이었어요. 펜션 주인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부부시죠? 편히 쉬다 가세요. 저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닫자마자 은경이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아무 걱정 없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은경이를 꽉 안았어요. 그래.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남자와 여자야. 그날 밤은 특별했습니다. 서울에서는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누가 알까봐, 혹시 누가 볼까봐.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 뒷산을 올랐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중간에 쉬면서 물도 마시고 경치도 구경했어요. 정상에 올라갔을 때 은경이가 말했습니다. 형부, 우리 이런 곳에서 살면 어떨까요? 조용한 곳.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 저는 웃었어요. 좋겠다. 근데 회사는 어떻게? 은경이도 요가원 있잖아. 은경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상상해 본 거예요. 하지만 그 상상은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정말로 은경이와 함께 조용한 곳에서 산다면 아무 걱정 없이 그런 삶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CH11 위기의 시작.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 은경이와 저는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은경이가 만든 계란말이와 김치찌개였습니다. 평범한 주말 아침이었죠. 은경이는 제가 준 잠옷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를 묶지 않고 풀어 헤친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저도 편한 티셔츠에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느긋하게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오늘 뭐 할까? 은경이가 물었습니다. 글쎄, 집에서 쉴까? 영화나 볼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멈칫했어요. 누구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은경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아내의 대학 동기였던 유진 씨가 보였어요. 깜짝이야. 은경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수진이 친구야. 은경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떡해요? 빨리 방으로 가. 은경이가 황급히 식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어요. 그리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 씨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빠, 저예요. 복도에서 유진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발 벗는 소리, 슬리퍼 신는 소리, 거실로 들어오는 발소리. 저는 얼어붙었어요. 은경이는 주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릇을 들고 멈춰 서 있었어요. 유진 씨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식탁을 봤어요. 두 사람분의 그릇, 반쯤 먹은 아침 식사, 그리고 주방에 서 있는 은경이를. 은경이의 차림을 봤습니다. 잠옷 차림, 묶지 않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유진 씨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 CH12. 들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유진 씨는 은경이를 빤히 쳐다봤어요. 은경이는 그릇을 든 채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은 채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유진 씨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소파에 걸쳐진 은경이의 가디건, 테이블 위에 은경이 핸드백, 신발장에 나란히 놓인 은경이 운동화. 모든 게 명백했어요. 은경이, 여기서 자고 간 거예요? 유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경이가 그릇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려서 그릇이 싱크대에 부딪히는 소리가 컸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유진 씨, 잠깐. 앉아서 얘기하자. 하지만 유진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둘이 같이. 유진 씨가 다시 식탁을 봤어요. 두 사람분의 식사, 편안한 차림, 모든 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빠 설마.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우리 함께 지내고 있어. 유진 씨가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수진이 돌아간 지 겨우 1년 만에. 그것도 하필 처제랑. 유진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은경이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언니, 저희가 설명할게요. 하지만 유진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설명은 무슨? 이게 설명이 필요한 일이에요? 유진 씨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실망이에요. 정말 실망이에요. 수진이가 하늘에서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유진 씨가 현관으로 향했어요.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다 돌아봤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야겠네요. 이건 아니잖아요. 유진 씨가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저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은경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저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은경이가 주저앉았어요. 소파에 털썩 앉아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떡해요? 어떡해? 작게 중얼거렸어요. 저도 은경이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지만 은경이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설명하면 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유진 씨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거라고 했어요. 그럼 모두가 알게 될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내의 다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유진이한테 들었는데 사실이에요? 처제분이랑 그런 사이라던데.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이야. 하지만은 무슨요? 오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얼마 후 또 다른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아내의 친구들, 지인들, 모두들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수진이 생각은 안 하세요? 하늘에서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처제랑 그런 관계라니.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경이에게도 연락이 쏟아졌어요. 은경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속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전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은경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어요. 저녁이 되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의 큰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상현아, 나 수진이 큰오빠야. 형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은경이랑 산다며? 형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들을 것도 없어. 이게 말이 되는 짓이야? 목소리가 컸습니다. 화가 잔뜩 난 목소리였어요. 당장 그만 만나. 알았지? 다음 주 토요일에 집으로 와. 가족들이 다 모일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은경이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은경이는 집에 가지 않고 제 집에 머물렀어요. 혼자 있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래 달라고 부탁했어요. 침대에 나란히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가족들 앞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 설득할 수 있을까? 은경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형부,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 포기하지 말자. 은경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포기 안 할게요.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친정집에 양가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장모님, 아내의 형제들, 그리고 친척 어른들까지 모두 차갑고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은경이와 저는 나란히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은경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꽉 쥔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큰형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수진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처제랑 체면도 없어? 형님, 시끄럽게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아. 장모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슬펐어요.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상현아, 내가 널 믿었는데, 수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는데. 근데 이건 아니잖니. 어머니, 은경이도. 장모님이 은경이를 보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언니 남편이랑 그럴 수 있어. 언니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죽어서도 눈을 못 감겠다. 은경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안 되는 거 알았어요. 하지만은 무슨. 작은 형님도 끼어들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친척 어른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처제가 처제지.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하필 처제랑. 이건 안 되는 거야. 당장 끝내. 또 다른 어른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마. 알았어?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뭘 듣고 싶은데.
큰형님이 소리쳤습니다. 저희도 사람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1년 넘게 혼자 살았어요. 외로웠고 힘들었어요. 은경이도 이혼하고 5년 동안 혼자 살았고요. 저희 서로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제랑 그런 거 해도 된다는 거야? 아니요. 잘못한 건 알아요. 근데 저희 정말 진심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장모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상현아, 은경아. 너희 둘 다 실망이다. 당장 끝내. 다시는 만나지 마.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알겠어? 저와 은경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은경이가 조수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물 자국이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은경이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경아, 괜찮아. 우리 설득할 수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은경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될 거예요.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형부. 은경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이었어요. 저 때문에 형부가 가족들한테 미움받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 실망시키고 싶지도 않고. 은경아, 제가 떠날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포기하지 말자고 했잖아. 하지만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본 거예요? 모두들 얼마나 화났는지. 저희를 절대 용납 안 할 거예요. 은경이가 차 문을 열었어요. 죄송해요, 형부. 행복했어요. 은경이가 내렸습니다. 제 차로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따라갔습니다. 은경아, 잠깐만. 하지만 은경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차에 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제가 차창을 두드렸지만 은경이는 창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냥 앞을 보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은경이의 차가 멀어지는 걸 봤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경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집에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회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설계 도면을 보고 있어도 집중이 안 됐어요. 클라이언트 미팅을 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집은 다시 텅 비었어요. 냉장고도 거실도 침실도 모든 게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은경이가 오기 전에 그 공허함. 아니, 그때보다 더 심했어요. 은경이와 함께했던 시간을 알기 때문에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은경이가 누워있던 자리가 너무 비어 있었어요. 은경이의 향기도 온기도 숨소리도 없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은경이 없이는 살 수 없었어요.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은경이 집으로 차를 몰았어요. 밤 11시였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네 번째 신호음에서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왜? 전화하세요. 은경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나 지금 내 집 앞이야. 내려올래? 형부.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자.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5분 후에 나갈게요. 은경이가 아파트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후드를 쓰고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차에 타. 은경이가 조수석에 탔습니다. 차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한강 쪽으로 향했어요.
조용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해서 차를 세웠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어요. 건너편 불빛들이 수면에 반짝였습니다. 은경아, 나 정말 힘들었어. 너 없이. 은경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요. 매일 울었어요. 그럼 왜 연락 안 했어? 왜 전화 안 받았어?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포기 못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경이 없으면 못 살아. 정말이야. 은경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어머니가, 모두가 반대하는데, 상관없어. 저는 은경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떠나자. 네. 여기서, 서울에서, 조용한 곳으로 가자. 은경이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 거기서 우리끼리 살자. 가족들이 설득 안 되면 그냥 우리끼리. 하지만 형부 회사는요? 제 요가원은요? 정리할 수 있어.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한테 넘기고 나는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어. 온라인으로도 설계 일할 수 있어. 너도 온라인 요가 클래스 할 수 있잖아. 하지만, 은경아. 저는 은경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진심이야. 이 1년 반 동안 내가 내 삶의 전부가 됐어. 은경이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저도 형부 없으면 숨쉬기가 힘들어요. 그럼 떠나자.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자. 은경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을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게요. 형부랑 어디든 갈게요. 저는 은경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꼭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50대에 새로 시작한 삶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여기 이 조용한 마을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밥을 먹고 산책하고 별을 보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